반갑습니다. 김진희 선생님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EBS 수능 완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단하죠? 자, 드디어 마지막 교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마지막 교재이니만큼 여러분도 남다른 각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여러분이 기존 정규 진도에 같이 나아가면서 이전에 조금 더 거리감 있게 배웠었던 수특이라든가 인수라든가 엔제와 같은 경우는 계속 복습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능 완성은 따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하셨을 때 보다 더 예습과 복습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또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지문의 양이라든가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막판까지 스퍼트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유형 1강, 3강, 5강의 해당 사항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1-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유형 1-1번 문제는요, 주정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요도는 하고요. 어렵지 않았죠? 출제 포인트는 요지가 빈칸 정도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별로 크게 변수가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출제 원리 정도만 기억하시면서 이 지문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는요, 자신에게 맞는 봉사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요지를 보시면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다. 봉사활동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논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요지면서 동시에 빈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첫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 Not everyone is good with kids, the seriously ill and the homeless. 자, is good with 이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무언가를 잘하다, 잘 다루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요게 뭐야? 부분 부정 표현을 쓰고 있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래. 즉, 어린아이들을 다 잘 다루고, 그 다음 더 플러스 형용사, 요거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 뭐라고 알고 있어?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니까 중환자를 뜻하는 거고, 더 홈레스는 노숙자를 뜻하는 거겠죠. 자, 어쨌든 anyway,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중환자 또는 노숙자들을 다 잘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와서 당신 아마도 너싱홈이라는 것은 요양원에 갈 수도 있대요. 뭐하러? 빙고 게임 하려고. 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하고 빙고 게임 하려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봉사활동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양해질 수 있다 라는 건데, 어쨌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My point is that, 나의 논지는요, 형광펜 가시죠. Service is not one size fits all. It helps to find something you love. 봉사활동이요, is not one size fits all. 두루두루 다 잘 널리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It helps to find something you love. 네가 좋아하는 뭔가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글의 요지이자 빈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형광펜 하셨죠? 자, 참고로 one size fits all 이라는 표현이 물론 밑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널리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이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야? 한 사이즈가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거지. 우리가 우리 옷을 살 때요, 한 사이즈로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거 우리 뭐라고 그래? 프리 사이즈의 옷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모두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용사의 뜻을 가진 표현이 one size fits all 이라는 표현인 거 기억하시고요. 자, 봉사활동이 두루두루 모든 것에 다 잘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즉, 사람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네가 좋아하는 뭔가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좀 해보고 너한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논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When I was getting started, 내가 시작했을 때는요, 저는 고려했습니다. A bunch of, 수많은 봉사활동의 기회들을 고민을 했는데, 내 친구 중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It would be cool. 괜찮을 것 같은데, to work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to help 하는 것이 굉장히 멋진 일일 것이다. 진주어 가주어 구문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to work with a human society.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save the children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compassion, 나 compassion에서 좀 일한다, 봉사활동한다, 좀 있어 보이잖아. 간지나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멋져 보인다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to help kids through therapeutic horseback riding. 자, therapeutic horseback riding은요, 치료 목적으로 하는 승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란가 모르겠지만은
선천적으로 아니면 태어나서 근육에 어떤 병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근육 활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돕고자 동물을 이용해서 어떤 신체 근육을 단련하는 그런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승마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뭐 돌고래나 뭐 이런 것들 수중의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가지고 돌고래와 같이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걸 통해서 신체의 근육을 동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치료 승마를 통해서 아이들을 돕는 거. 그러니까 흔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어째? 좀 cool. 멋져 보이고 간지나 보일 수 있다는 얘기겠지. 하지만 since, 자 여기서 since는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So I'm afraid of both dog and horse. 내가 그런 동물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직종 봉사활동들은 나한테 맞지 않겠죠. 자, I'd love to be a ski guide.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더 플러스 형용사 나왔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 뭐요? 맹인들이 되겠죠?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스키 가이드를 내가 해주고 싶단 말이야. 왜? 멋져 보이거든. 하지만 definitely don't ski well enough to do something like that. 그런 일을 하기에는 제가 스키를 잘 못 타요. 그러니까 완전 허당이네. 그치? 자,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I like getting involved with. 자, get involved with라는 표현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get involved in 하시면 어디에 관여하다, 종사하다, 관련되다. 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get involved with는요. 무엇과 깊이 관계를 갖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됐지? 자, 저는요. the homeless. 누구죠? 노숙자들. 그리고 첫 번째가 노숙자들, 두 번째가 those 하면서 뒤에서 얘가 후치수식 들어가네요.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관여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걸 깨달은 거야. Central Night Shelter라는 그런 요양원이나 어떤 기관을 방문함으로써 그걸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자, 결론 갑니다. 다시 한번 요지가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When I realized that, 저는 깨달았습니다. I like one kind of service more than the others. 한 가지 종류의 특별한 어떤 봉사활동이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내가 그걸 더 만족해하고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지. 즉 뭐를 찾은 겁니까? Something you love. 네가 좋아하는 걸 그대로 또 찾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다 요지이면서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I started volunteering more often. 당연히 그 일을 더욱더 많이, 좀 더 빈번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봉사활동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이 전체 글, 쉬운 글이었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정리를 하자면 지금 반복적으로 나왔던 어법상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뭡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는 자, 어법적으로 뭐가 중요해? 수일치 파트에서 단수를 볼 것이냐, 복수를 볼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오른쪽 여백에다 여러분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 문장 내에서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명사기 때문에 우리는 수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더 플러스 형사는 뭐뭐한 사람들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상세하게 정리를 하려고 이 부분을 쓴 거야.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복수 명사.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뭐인 사람들처럼 해석되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요. 보통 단수 명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추상 명사까지. 즉, 더 플러스 형용사는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자, 각각 하나씩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복수 명사의 예는 여러분이 이 글 안에서 보고 있는 얘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the rich, the poor, the old, the young, the handicapped, the wounded, the dying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말했던 그 본문에 있는 건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이 부분 한번 볼까요? The seriously ill이라는 것은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 뭐랬죠? 중환자들 됐고요. The homeless는 집이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 되겠죠? 내려와서 이 부분에서 the blind는 맹인들, 즉 시각장애인들 되겠지. 이거 이외에도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많이 텍스트에서 보던 표현이 the rich, 부자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늙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 부분이 뭡니까? 장애인이 the disabled라는 표현은 제가 안 썼네요. the handicapped, disabled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고요. the wounded라는 표현은요. 부상 입은 사람들. 됐죠? the dying은 죽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g 형태도 역시 형용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하시면 이 부분이 셀 수 있고 여러 사람, 즉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가 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통 당수 명사의 예는요.
자, 첫 번째는 the deceased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고인이라는 뜻입니다. 고인이 뭐야? 죽은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죽은 사람 한 명을 지칭하는 단수명사로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the accused에서 고발당한 사람들, 우리 말로 뭐야? 피고 정도가 되겠죠. 이 단어도 역시 뭐야? 뭐뭐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단수명사로 사용되는 그런 명사가 해당되는 예라고 보실 수 있겠다. 됐죠? 자, 마지막 추상명사로 넘어가는데 자, 세 번째 추상명사는 첫 번째 the unknown. 이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the unknown 뭐야? 미지의 것, 즉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는 추상명사. 두 번째 the unexpected,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the true, the good, the beautiful. 자, 뭐가 떠오를 거야? 우리가 해마다 아름다운 36, 24, 36을 뽑죠. 뭐요? 진, 선, 미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진실, 그리고 선한 것, 그리고 아름다움에서 진선미라는 표현까지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이걸 정리한 이유는 뭐라고요? 어법적으로 얘가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물론 해석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일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더 플러스 형태는 복수였다 라는 건 어디?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표현이 되는 거야. 텍스트에 나온 예들을 포함해서 이것들이 전부 다 복수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2번, 3번 정도의 의미로 사용됐을 땐 전부 다 자, 추상명사도 여러분 아시죠? 고추물 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는 전부 다 뭐다? 단수 취급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고고 싱! 자, 1-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원래 문제는 목적 문제였는데요. 사실 우리 목적 문제는 그닥 많은 유형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글 전체에서 해당되는 어떤 어휘 정도는 아니면 어법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글도요. 중요도 하고요. 출제 포인트는 어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Many of the students and colleagues I have worked with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deserve에서 여기 첫 번째 어법 1번 들어가고 있는데 자, 여기다가 느껴지니 제가 왜 여기에다 체크를 해놨을까요? 문장의 주어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길어지냐면 many of the students and colleagues가 실질적 문장에 뭐가 됩니까? 주어 부분이 되고요. 사실은 갑자기 아무런 접속사 없이 얘들아 동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런 접속사 없이 다시 주어 동사로 연결이 되면 100% 얘는 뭐야? 수식이 되는 거야. 이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는 수식이 되는 거겠죠. 됐죠? 그래서 주어부가 이렇게 상당히 길어질 땐 반드시 뭐를 확인해라? 동사의 위치를 확인해라. 그래서 이 자리가 첫 번째 어법 1번 되시면서요. 동사 자리라는 겁니다. 자, 동사 자리니까 뭐는 올 수 없다? 중요하죠? 동사 자리는 절대로 준동사를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부정사라든가 to deserve라든가 아니면 deserving 같은 거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여기 have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정동사였다. 글 전체의 메인 동사였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have 안에는 바로 앞에 I가 있기 때문에 수식절의 주어 동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deserve 대신에 deserving 또는 to deserve 쓸 수 없고 또 하나 이 자리가 동사 자리라면 그것이 확정이 됐다면 뭐까지 보시라? 수와 태까지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many students and colleagues가 복수니까 deserve 쓰는 거 맞고요. 뒤에 목적어 나오니까 능동태가 맞겠네요. 됐죠? 넘어갔어.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문장도 The students I had in classes and lectures on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in the United States, Chile, Japan, Thailand, and Singapore에서 존니긴 주어가 나오는 거야. 그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students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데 다시 뭐가 나와? 선생님 뭐랬어? 접속사 없이 바로 뒤에 명사 뒤에 바로 주어 동사 또 튀어나오면 100% 뭐였다? 수식이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끝까지 싱가포르까지 꾸며서 이 앞에 있는 students를 꾸며주고 있고 메인 동사가 help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됐죠? 자, I had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내가 데리고 있던 학생들이야. 어디서? 수업인데요. On English, 영어 수업이었나 봐요. As an international language니까 영어를 뭐로써? 국제 언어로서 미국, 칠레, 저펜, 그리고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에 이르는 그런 나라들에서 국제 언어로서의 영어에 관련된 수업에서 내가 데리고 있던 학생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학생들이 helped 이 자리에 뭐다? 동사 자리였다. 마찬가지죠. 어법 2번 내시겠습니다. 선생님이 따로 필기 안 합니다.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deserve가 어법 1번, helped가 어법 2번 하셔서 자, help 나왔으니까 그 학생들이 도왔습니다. 시제, 수 같이 확인하시고 그 다음 나를 도왔는데
봤더니 to conceptualize 해서 투부정사 이 자리는 뭐야? 이 문장의 정동사가 help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뭐야? 어법 3번 준동사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준동사라는 것이 한 가지 형태만 있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야. 즉 투부정사도 있을 수 있죠. 동명사 그리고 현재분사, 과거분사까지. 준동사는 원형부정사까지요. 죄송해요. 총 5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쓸지는 누가 결정한다? 기억나니? 지난 시간 정동사가 결정한다. 자, 정동사가 누구였어? help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수없이 많이 다뤘죠? help A, B에서 A가 B 하는 것을 돕다 했었을 땐 반드시 못 쓴다. 뒤에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나 아니면 뭘 생략해? to 생략하고 원형부정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못 쓴다. to conceptualize 또는 그냥 conceptualize 쓰셔도 되겠죠. 단 conceptualizing 같은 거 혹은 conceptualized 이런 표현 쓸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그 학생들이 내가 개념화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The framework for this book. 이 책의 틀을 잡는데 개념화를 도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상당히 고마웠겠죠? I am particularly grateful 했는데요. 자, 어법 4번 들어가는데 자, 어법 4번에 뭡니까? 형용사 썼습니다. 형용사는 뭐 앞에 쓴다? 이형식 동사나 비형 동사 따위 뒤에서 쓰겠죠. 보호의 역할을 하니까. 내가 상당히 고맙다. 근데 그 사이 뭐 썼어? 부사 들어갔네. 이거지. 자,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오는데 이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형용사 바로 앞에 부사를 쓴 겁니다. 특히나 더 고마웠다 라는 표현. grateful. 됐죠? 뭐 이건 어렵지 않네요. 자, 누구한테 고마웠냐면요. 첫 번째는 to Ron Martin이라는 사람한테 고마웠고요. and 하시면서 to 두 번째는요. Faye Purser한테 고마웠다. 두 명의 사람한테 and로 지금 병렬 구조 치고 있네요. 첫 번째 Ron Martin한테 고마웠는데 그는요. provide A with B 나한테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일본에서 영어의 확산에 관한.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고마운 사람은 Faye Purser라는 사람인데 그도 역시 나한테 제공을 해줬네요. Insightful analysis니까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공해 줬습니다. How the textbook with United States cultural content 미국의 문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가 어떻게 비춰줄 수 있는가 이란의 친구들한테 에 관련된 통찰력 있는 어떤 분석을 제공해줘서 또 고마웠다. 그 다음 I'd like to thank 우리 thank라는 동사 선생님 체크한 거 보이시죠? thank A for B 해서 grateful하고 의미가 비슷한 의미긴 하지만 얘는 동사니까요. thank 고맙다 누구에게? A에게 for B에 대해서 for 뒤에는 thank you 하는 이유가 나오면서 주로 명사나 동명사 형태가 취해지게 됩니다. 자, 글로리아 살라자르와 아나 마리아 하비라는 어떤 칠레의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맙대요. sharing with me 나와 함께 공유해줘서 그들의 어떤 시각을 뭐에 관한? 영어 교수에 관련된 시각을 공유해줘서 고맙다. 마지막으로 I'd like to thank 또 나왔죠? 또한 우리 남편한테 고맙습니다. for 뭐 때문에요? 첫 번째는요. 그의 support 당연히 남편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그의 인내심에 고맙다라는 겁니다. 자, 뭐동안 the writing and the editing of this book 이 책의 어떤 글을 쓰는데 그리고 편집하는 동안에 기다려줬던 지지와 인내에 대해서 고맙다. 그래서 마지막 듀어링 형광펜 하시고 이것이 어법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듀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체로서 뭐뭐 하는 동안에 해서 누구랑 비교를 하시냐면 자, 듀링은 뒤에 명사나 아니면 ing 같은 거 오셔야겠죠? 얘랑 비교가 되는 게 누굽니까? 그렇죠. 접속사겠죠. 접속사 어떤 접속사? while이라는 접속사와 비교를 하시는데 while은 당연히 뭐요?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야. 그치? 자, 한번 써볼게요.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쓰는 이유가 있겠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듀링 뒤에는 구가 와야 되고 while 뒤에는 주어 동사 문장의 형태가 와야 된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while이 오게 되면 부사 절이 되기 때문에 문장의 주절의 주어와 동일한 주어가 부사절에도 나오게 된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생략은 안 되고요. 보통은 비동사와 함께 생략돼. 따라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면 그 뒤에 올 수 있는 형태는 형용사, 그리고 부사, 그리고 전치사, 명사, 구가 오게 되겠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 자, 듀어링이라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ing 오는 거 다 아실 거고, 그 다음 while이라는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오는데 while 뒤에 주어 동사 오는 것만 생각하시다가 주어 동사의 형태가 아니면 이거 잘못됐어. 듀어링이 답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자, 뒤에
형용사라든가 부사라든가 전명구가 오게 되더라도 주어 동사 없다 하더라도 답은 뭐로 연결하셔야 된다? while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내 말의 골자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수능 완성 유형 3-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3강은 전체적으로 요지 문제였어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요지가 다시 요지로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다른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면, 자, 이 지문은요 중요도 하고요. 출제 포인트는 어법과 빈칸 정도를 보시면 되겠는데, 이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은 요지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요지가 뭔데요? 자, 어린 유아들이 식사를 할 때도 다른 가족들이 먹는 음식과 같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들만을 위한 특별식을 주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서부터 갑니다. Does everybody in your family get offered the same food, including the toddler? 토들러, 아장아장 거는 아기죠? 걸음마를 거는 아기를 포함해서 당신에 있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은 음식을 제공하니 받니? 받는 거겠지. 받고 있습니까? 해서 어법 1번 들어가시는데요. 자, 오른쪽에 정리했습니다. get offered니까 be 플러스 pp에서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동사는 비동사 말고도 get이라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get pp에서 수동태 똑같은 음식을 제공받는다. 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형식 동사에 수동태를 주의하라고 선생님 지금 옆에다 쓴 거 보이지? 자, 왜 그러냐면 사형식 동사는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 give라는 동사처럼 생각하세요. offer도 give하고 똑같습니다. A에게 B를 주다겠지. 그러면 우리가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어떤 형태가 되니? 자,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면 BPP가 되겠죠? 목적어가 앞으로 넘어가지.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나왔나?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인 수동태야. 그런데 얘는 목적어가 몇 개? 2개니까 하나가 앞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뒤에는 목적어가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 따라서 이렇게 BPP로 바뀌어진 수동태 형태도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계적으로 항상 수동태, 능동태를 결정할 때 하는 부분이 뭐였어?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고 목적어가 없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수동태야 라는 기계적인 방식은 보통 사명식, 물론 대부분의 문장의 구성을 차지하긴 하지만 사명식을 물어보는 때였어. 근데 이건 뭐야? 사형식 동사란 말이야. 얘들아 기억해. 사형식 동사는요. 목적어가 2개니까 수동태로 바뀌어도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다? 목적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죠. same food라는 목적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offering 같은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헷갈려요. 왜냐면 웬만한 사형식 동사는 사명식으로 전환이 되니까 사명식은 또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잖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센스 있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리는데요. 문제를 접근하실 때는 2가지를 다 보셔야 돼. 첫 번째, 형태적 접근. 형태적 접근이라는 것은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하는 거. 거의 사실 형태적 접근으로 70에서 80%의 문제가 수동인지 능동인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 형식? 4형식, 선생님이 여기서 덧붙여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5형식도 유의해야 될 수동태입니다. Anyway, 4형식이나 5형식의 수동태에서는요. 뭐까지 보셔야 된다? 의미적 구분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즉, 이 문장에서는요. 가족 구성원들이 어머니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는 입장이니까 수동태도 맞다라는 거 정도까지. 그래서 의미적 구분까지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커스가 됐다라는 얘기죠. 됐죠? 자, 수동태 정리했고요. 계속해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Probably not. 아마도 아닐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don't cater to your toddler. 아이들에게 입맛에 구미에 맞추지 마세요. 그래서 don't get up from the table to make special food. 특별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말란 말이야. 만약 설령 그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 해도 우리 아이가 밥을 안 먹네. 뭔가 다른 걸 좀 재밌는 거, 뭐 소고기 같은 거, 고소한 거 이런 거 좀 넣어줘야 되나? 특별식을 만들어줘야 되나? 이러지 마시라는 게 이 글의 논지입니다. 자, 그래서 make a few modification, a few니까 약간의 물론 수정은 들어가는 거 좋다. 왜냐면 이가 안 난 만약에 아이라면 좀 더 부드럽게 잘게 다져서 줄 필요는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modification, 음식에 관한 수정을 하는 건 좋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it easier for her to chew and swallow. 자, 어법 2번 들어갑니다. To chew and swallow. 자, 일단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아니란 거 확인하셨죠? 자, 이 준동사, 투부정사를 결정짓는 건 누구였다? 그렇지, 바로 앞에 있는 it였어. 그리고 for도 하나의 힌트를 줄 수 있는데 메인 동사가 누굽니까? 바로 이 make란 동사였었죠.
그쵸? 자, make라는 것은 우리가 특히 오형식에서 많이 보게 되는 동사가 되는데 make it easier 하니까 아하! 이 make it easier 이게 무슨 목적어라고 그래 우리? 그렇죠. 가목적어겠죠? 가목적어가 나오니까 진짜 목적어는 easier까지 문장이 끝나고 나서 연결이 되겠죠. 즉 목적어가 너무 길 때는 가짜 목적어 it를 이 자리에 콕 박아주시고 뒤에 연결해서 투부정사를 연결하시는데 이 투부정사 앞에 for가 있었다는 것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즉 make it easier 그것을 더욱더 쉽게 만든다. 누가? for가 뭐 하는 거? 투부정사 하는 것. 이해되니? 자, 그 아이가 쉽고 넘기는 것을 더욱더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됐죠. 그래서 요거를 세트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이 부분이 뭐였다고요? 어법 2번 가목적어, 진목적어의 형태를 물어봤고 그 형태에 투부정사를 썼다라는 걸 진짜 목적어의 형태로서 투부정사를 썼다.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 ing 쓰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목적어의 형태로 it를 썼을 때 진짜 목적어를 동명사를 쓸 수 없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절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 동명사도 사실 올 수가 있긴 한데 누구 때문에 안 되냐면 바로 이 for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취하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라는 전치사를 반드시 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for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을에 투부정사를 연상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장 다시 보죠. 약간의 수정은 할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녀가 먹고 삼키는 거, 씹고 삼키는 걸 더욱더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의 수정은 가하실 수 있습니다. 만 되겠죠. but 나왔으니까 그 이하서부터 형광펜 쭉 하시고 아하 이 부분이 글 전체에 뭐가 됩니까? 요지 부분이 되면서 이 글의 요지가 주장 문제였기 때문에 뭐로 나온다?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요지 문장, 주장 문장이었기 때문에 빈칸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게요. But 그러나 offer her essentially 그녀에게 근본적으로 똑같은 균형 잡힌 식사를 주세요. 누구와? 모든 사람들이 제공 받는 것과 동일한 식사를 주시는 게 원칙이 되겠다. 됐니? 자, 그 다음 Your toddler is novice. novice가 뭐야? 초짜, 초보자라는 뜻이죠. 당신의 서너 살짜리 아이는요. 일반적인 가정 식사를 먹는 데는 당연히 초짜야. 그래서 만약 당신이 그 아이가 성공한 것을 원하고 싶다면 It's alright. 괜찮습니다. To help a little. 좀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Offer her. 그녀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다양한 음식을 at a meal time to increase the chance that 가능성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됐습니다. 자, 이 단어 우리 많이 했었던 단어죠. 뭐요? chance란 단어. 기회, 우연, 가능성이란 뜻이 있었지. 자, 여기서 기회를 증가시켜준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the chance 다음에 된다면 10중8구 가능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that은 무슨 격? 동격입니다. 그래서 어법 3번 들어가시는데 자, 정리했던 것처럼 동격의 접속사 that은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여기 체크를 좀 해볼게. 첫 번째, 동격의 접속사 that은 앞에 있는 한 단어와 뒤에 있는 문장이 동일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표현, 즉 우리 표현으로 이꼬르 관계겠죠. 이꼬르 관계를 나타내는 that이기 때문에 앞뒤 문장이 모두 완벽합니다. 즉 우리 관계대명사 that은 뒷문장이 어떻습니까? 불완전하죠. 관계대명사니까 명사의 역할을 대신하니까 하나가 결여돼 있어. 그래서 불완전. 근데 얘는 동격의 접속사야. 따라서 뒷문장이 완벽하다는 거. 그 다음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은 생략 가능하잖아요. 얘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얘는 바꿔 쓸 수 없어. 즉 관계대명사 that은 관계대명사 위치로 웬만하면 바꿔 쓸 수가 있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얘는 다른 그 어떤 접속사로도 바꿔 쓸 수가 없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시면요. Offer her a variety of food.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 주세요. 식사 시간 동안에 뭐를? 가능성 증가시키려고. 어떤 가능성이면 그가 뭔가 매니지할 수 있는, 즉 어떻게 용케 찾아서 먹을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시되 Don't cater to her. 그녀의 입맛에만 맞춰서 가시면 안 되겠다. 그러므로 곤란. 다양성이라 함은 not A but B 구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은 그냥 음식만 많다고 해서 다양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의미는 아니다. 즉 부패가 아니라 but 뭡니까? Well balanced collection of food. 즉 균형 잡힌 음식의 집합 혹은 모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해 보이죠?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될 수 있다? 빈칸 2번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다음 질문 문장 넘어갑니다. 유형 3-3으로 가죠. 감사합니다. 자, 유형 3-3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요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다시 요지로 나오진 않을 거고 그 요지 부분이 함축되어 올 수 있는 어떤 제목, 그 부분이 동시에 또 빈칸이 유형이 될 수 있겠다. 중요도는 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소재를 보시면요. 태도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됐어. 태도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를 중요성? 즉 태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 태도의 중요성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바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형광펜 먼저 하시고요. 바로 이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됩니다. 됐지? 자, 그거 생각하시고 첫 번째 문장 가시는데 이 글은 전체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어. 어떻게? 멍멍군의 예시로 되어 있어. 우리 집 개가 말이야 이런 사례가 있거든. 근데 그게 있잖아, 인간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어. 개나 인간이나 마찬가지야. 뭐가 중요해? 태도가 중요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갑시다. 첫 번째 문장. My little Fluffy. 자, 우리 조그만 강아지 퍼피는요, great dogs 10 times its size. 그의 몸에 10배가 되는 그런 동물들을 굉장히 환영한대. 뭘 가지고? with friendly attitude.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친근한 태도로 즐긴다고 했죠. 그리고 두려움 없이 맞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걔한테 배워. I'm learning. 그치? Pet Training Book, 즉 애완견을 훈련시키는 책도 역시 당신에게 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 유일무이하게 나올 수 있는 빈칸과 제목 부분이 되겠죠. Importance of Attitude.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아하, 이 글은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구나. 자, if you approach another dog with attitude of fear, 만약 당신이 어떤 개를요, 쟤 무서워 하는 공포의 태도로 맞이하게 된다면 그 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당신에게 공포적인 태도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멍멍군한테 뭐가 중요하다?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프렌들리한 태도 살짝 언급되고 있었죠. 자, 다시 인간의 사례로 넘어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부분에 뭔가가 들어갔었더라면 similarly 때는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표현이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쵸? In the same way. 이런 방식들. 자, 마찬가지로 Your attitude can be detected. 자, detected가 뭡니까? 탐지하다겠죠? 만약에 당신의 태도가 뭐요? 탐지될 수 있답니다. 누구에서? 주변 사람들에서 네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당신의 태도를 판단하고 탐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했는데 이때 말하는 그들은요, 사람들이 아니라 your attitude를 받고 있는 거야. 당신의 그러한 태도가 또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한테 대하는 방식에 뭐가 영향을 줘? 너의 태도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여담을 얘기하자면요, 가는 말이 고우면 요즘은 호구래요. 가는 말이 고우면 호구다. 참을 입니 3번이면 병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한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나. 어쨌든 넘어가서 as an exercise, 연습 삼아서요, pretend that 뭐뭐인 척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the day in front of you, 네 앞에 있는 어떤 날이 네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make the use the most of every moment. 이게 무슨 뜻입니까? make the most of란 표현이 무엇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doing your best, 최선을 다하면서 뭐하도록? 다른 사람을 대하도록.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어떻게 대하시냐면 as you want them to treat you. 네가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즉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하는 것이 중요한 태도라는 얘기겠지. 요 부분이 살짝 중요해 보이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 if every day you practice meeting life and the people in it. 만약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당신이 사귀고 만나는 것, 즉 맞이하는 것을 연습하신다면 뭘 만나냐면 첫 번째는요, life, 삶을 맞이하고 두 번째는 그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맞이하시는데 어떤 태도? 요게 중요한 태도가 되겠죠? 밑줄 한번 줘볼까요? with a positive attitude.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근거 1번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근거 2번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긍정적 태도로 그것을 맞이하신다면 you will be greeted. 너도 역시 맞이될 거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with a wagging tail. 살랑살랑 흔드는 꼬리.
instead of 뭐 대신에요? 으르렁대거나 아니면 드러내 하고 이빨을 드러내는 것 대신에 살랑살랑 흔드는 꼬리로 당신도 맞이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살랑살랑 흔드는 꼬리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그렇죠. 첫 번째 문장에 했던 뭐요? friendly attitude랑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케이?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총 4문제를요. 유형 1-1번, 그리고 4번, 그리고 3강에서 2번, 3번까지 4지문을 정리했습니다. 요즘 찬바람이 솔솔 불어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굉장히 덥고 지쳤을 때 1시간보다도 지금의 1시간이 여러분의 효율의 2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드시면서 파이팅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